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엄청난 위험입니다. 0.08% 오르면서 상승세는 사실 계속 축소되고 있기는 한데요. 4,868.5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0.36% 더 올랐고요. 다우존스가 0.26% 빠지면서 37,806.39로 장을 마쳤습니다. 38,000선을 한때 넘었다가 37,000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핀비즈맵 먼저 가서 함께 살펴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약간 칙칙한 초록색으로 1% 미만대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긴 했지만요. 장중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한때 3조 10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996조 원, 4,000조 원 바로 밑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 거의 8년치 예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을 통틀어서 애플 이후로 사상 두 번째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입니다. MS는 지난 12일에 잠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MS는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도 AI 붐에 제대로 올라탄 기업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로 엔비디아와 아이들 댄스를 추고 있다면 MS는 오픈 AI와 손잡고 지난해 AI 열풍을 주도하면서 AI 기술이 녹아든 유료 서비스 코파일럿을 출시해 상업적 이익을 거두는 데도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월가 기관들은 이런 분위기에 앞다퉈서 MS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470달러 선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S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네, 넷플릭스의 폭등 예견된 일이었죠. 어제 저희 아침에 모닝 라이브 할 때 장외 시장에서의 주가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이미 폭등세를 보이고 있었고 간밤에 시장 열리고 나서 이렇게 10%가 넘는 11% 가까운 폭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 모닝 라이브 직전에 전해진 넷플릭스 실적과 가이던스 전해드렸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의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있었고요.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같은 신사업 모델의 공격적 확장세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선전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어질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도 키운다. 어째서인지 어제 모닝라이브에서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1월 24일 모닝라이브 다시 보기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랠리의 선두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AMD 역시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아이들에서 아이들을 맡다가 반도체 업계의 카리스마 리사수의 진두 지휘 아래서 그 아이들을 벗어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AMD입니다. 월가의 투자사가 AMD의 투자 등급을 상향시킨 게 간밤에는 영향이 컸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AMD를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등급을 상향시키면서 AMD의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MD는 올해 2024년 들어서 이미 주가가 20%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로 20% 넘게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드디어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미스, 저조한 실적은 모두 예상했던 바지만요. 테슬라의 실적은 시장의 그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4분기 매출이 약 3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오르는 데 그쳤고요. 영업이익은 35% 급감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차량의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키우고 대신에 마진을 포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거는 예상이 좀 됐던 바긴 하지만요. 테슬라가 올해 전망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이 올해 차량 생산량 증가율이 2023년보다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올해 인도 대수 목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생산량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새 차를 개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테슬라는 25,000불짜리
진짜로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아주 저가 차량의 출시 얘기를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로이터가 단독 보도하기로는 그 차의 암호명이 레드우드로 내년에 출시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3,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4천만 원이 좀 넘죠. 네, $30,000 후반대에서 돌고 있는 모델 3하고 서로 시장을 깎아먹진 않을지, 그리고 설사 내년에 새 모델의 출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2년 가까이 저조한 실적을 감내하란 얘긴지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오늘 집중적으로 테슬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금리 가서 보면요. 사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다가 최근에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금리 얘기부터 드리지 못했는데요. 금리도 간밤에 좀 두드러지게 뛰었습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3.6bp 오르면서 지금 거의 4.4%대까지 금리가 바짝 붙어 있고요. 10년물 금리도 3.8bp 올랐습니다. 지금 4.2%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국채 5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흥행이 저조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발행 당시의 시장 금리와 최종 발행 금리가 벌어졌습니다. 즉 시장이 발행 금리를 보고 이 정도 금리로는 안 사준다. 이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할 것 같다고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5년물 국채가 많이 풀린 데다가 이달 말에 FOMC 같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관망세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일단 간밤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유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요. 브렌트유는 $80를 넘어갔습니다. 0.94% 오르면서 배럴당 80.3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75.0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중국이 부양책을 그래도 꺼내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유가는 기름 수요가 올해도 그냥 지지부진할 거라는 점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면 유가는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핵심에 있는 건데요. 중국이 극심한 슬럼프 속에서도 빚을 내서 부양하기를 꺼리고 있지만요. 일단 중국 금융당국이 어제 다음 달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내려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요가 그래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밝힌 영향도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한 달 1개월 휴전에 들어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접경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비롯한 74명이 탄 군 수송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2기가 탐지됐다면서 러시아 포로들과 교환될 예정이었던 자국 포로들을 우크라이나가 격추시킨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한 8시간 정도 침묵을 하다가요. 성명을 냈는데요. 이 수송기에 뭐가 실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국 포로가 아니라 미사일을 운반하던 러시아 수송기가 격추됐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쏜 미사일에 맞아서 수송기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거기에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러시아의 군 수송기, 물자 수송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자국 포로들이 탄 러시아 수송기가 러시아의 물자 수송기였던 것으로 오인해서 격추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